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날씨도 추운데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괜히 코로나 걸려갖고 병 앓는 것보다 안 걸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역사교과서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도 역사 왜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역사학계나 역사 선생님은 잘못된 역사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큰일 아닙니까? 이 단군 신화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단군의 평양에 도파해 국호를 조선을 하였고 뒤 아사달에 천노하에 1500년 나라를 다스렸다고 한다. 라는 이런 내용이 단군 신화에 적혀 있습니다. 역사학계는 단군 신화를 전설이라고 합니다. 단군 신화는 전설일 뿐 역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구신료 백제 같은 경우에도 나라가 세워지면서 그 신화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실제 인물을 갖다가 거기에 얘기를 덧붙여서 신화를 만든 거지 그냥 소설을 쓴 게 아닙니다. 그 사계 우제봉계는 북쪽으로 선윤과 발식신을 이란 말이 있고 후 축서기년에 순임금 25년 식신이 와서 활과 하사를 바쳤다. 이 식신이라는 것은 고조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금치제는 현재의 산동반도가 요임금 때부터 조선의 땅이라고 적혔습니다. 통일고족은 우이고 우이는 조선의 땅이다 라고 했습니다. 축서기년에는 식신 또는 숙신이 BC 1120년과 BC 1107년에 각각 사신을 중나라에 파견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춘추자전의 무왕인 상왕조를 이긴 후에 숙신년 박이 우리의 북쪽 땅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숙신이 저기 발해만 안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숙신과 고조선의 영토가 겹치는 것입니다. 이 박은 박국이라고 삼나라의 제후국이었습니다. 나중에 동호, 고리국, 부여가 이쪽에서 박국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단제 신초 선상 같은 경우에도 숙신과 조선이 동계라고 말했습니다. 숙신이나 식신이 고조선을 가리킨다고 말했습니다. 북한학자 리지링 같은 경우에도 숙신, 식신, 조신은 고조선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조선건국 고죽 위군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선미족은 모형문의 비문에는 그 조선건국 고죽 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선이 먼저 발해만에서 건국됐고 그 다음에 고죽국이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그건 나중에 선미족이 세운 전현 후현 그쪽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북해의 무퉁의 나라가 있으니 그 이름을 조선이라고 한다라고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악경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이건 고조선 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홍산문화 시기에도 그렇습니다.
이 후순문화 시기에 청동기와 석성, 적석종이 전통의 하가정 하청 문화 시기에 꽃을 피운 것입니다. 중국의 고고학자 수빙치의 말처럼 발해 연안에는 중원의 하나라와 같은 반열의 강력한 방국이 존재했습니다. 고고학자 수빙치는 방국이 어딘지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방국은 고조선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발해 문명을 봐도 이 지역이 옛날부터 고조선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중국의 학계도 고조선 분말 빼고 중국 고고학자들은 상나라 문화계는 발해만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발해만에는 고조선이 있던 곳입니다. 근데 나라가 건국되려면은 그 문명이 있어야 됩니다. 문화나 문명이 있어야 되는데 한반도에는 그런 문명이나 문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 역사학계는 한반도에서 고조선이 일어났다 그러네. 이게 역사 왜곡 아닙니까? 이렇게 고조선의 건국은 중국 문화원이 입증하고 고고학적 유화 문명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기 흉노 열전에 보면 모든 자방의 왕들과 장수들은 동쪽에 거주하고 삼국군에서부터 동쪽으로 예맥과 조선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다. 이게 예맥과 조선이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삼국군은 북경 북쪽의 장자커우시 그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쪽 장자커우시 동쪽으로 예맥 조선이 있다 그겁니다. 이 시기는 북돌선우나 그쪽 시기입니다. 이 지도에 보는 것처럼 예맥 고조선이 이때에 저기한 것입니다. 이때는 진나라가 멸망하던 그때였습니다. 10여 년지 무념이 죽고 육국의 귀족들이 진나라의 반격을 들자 중국은 온통 혼란 상태가 되고 진나라의 반격을 지키던 수비병들이 모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진승과 오강의 난도 이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진나라 혼란스러우니까 그 변방에 지키던 수병들도 모두 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때 진나라와 고조선의 변방을 지키던 그 수부명들도 다 흩어진 것입니다. 이 흉노의 목들도 이때 그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고 이 고조선 또한 상나라 삼국군 동쪽으로 영토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례강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이 영토를 회복할 때는 진성이 죽어서 진승과 오강의 난 한나라 유방과 초나라 항우가 패권 경쟁을 하던 BC 206년, BC 202년에 고조선의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BC 194년 위만 쿠데타를 일으켜서 진왕을 내쫓고 위만조선을 건국합니다. 위만조선은 BC 108년 한나라와의 전쟁에서 망합니다. 고조선 진왕 때부터 위만조선이 망할 때까지 100년 동안 삼국군의 동쪽, 나나 동쪽은 고조선의 영토였습니다. 위만조선이 망하고서 한나라는 나나 동쪽으로 낙랑군, 임두군, 현두군, 요소군, 요동군을 설치하는데 이 영토는 다 고조선의 영토였습니다. 그리고
위만조선과 한나라의 전쟁 때 조선상 역개경의 우거함과 갈등을 일으켜서 고조선의 유민을 이끌고 위만조선의 동쪽, 요동의 동쪽은 진국으로 만명합니다. 이 진국이 요동의 동쪽과 한반도 쪽에 있던 나라입니다. 근데 한나라가 한사군을 설치할 때 나라가 위만조선에 망했는데 어떻게 망하지도 않은 진국 한반도 쪽이나 요동에 설치했다는 건지 이거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역사학계는 한사군이 한반도 안쪽에 있었다는 이게 억지 주장 아닙니까? 임둔태수의 복리가 요소 서쪽에서 출토되었습니다. 임둔태수의 복리가 요령성에서 발견된 것은 여기가 임둔군 지역임을 말하고 진번군에는 진나라 고공진 상하장의 진번군에 있었고 조선열전에 보면 진번군과 가까운 부여 진국 등의 한나라와 교역하려 하는데 위만조선이 길을 막아서 못 가게 했다고 합니다. 역사 교과서에는 고조선의 중심지가 요하 유역에서 평양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역사 왜곡입니다. 아니 한나라 소군이 발해만을 건너는데 어떻게 대동강이 나오겠습니까? 힘들게 발해만을 거쳐서 이렇게 서해를 거쳐서 이렇게 대동강으로 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조정입니다. 고인돌이 발견되는 곳에서 비파연동과 세연동검, 단유사의 문경 등이 함께 나온다고 합니다. 고인돌과 비파연동검, 세연동검, 단유사의 문경 등이 발견되는 지역은 고조선의 영역이고 고조선의 문화권입니다. 요동과 요서에서는 비파연 동검이 많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비파연 동검이 많습니다. 이매립 선생이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이 세형 동검이 한반도 내에서만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조선식 동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거짓말입니다. 지금 최근에는 조선식 세형 동검이 요소와 요동에서 다 발견됐다고 합니다. 윤영성 집안에서도 세형 동검이 발견됐습니다. 피파형 동검이 발전해서 세형 동검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세형 동검은 요소와 요동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만 세형 동검이 발견된다고 역사학회는 말하는데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건 세형 동검은 요소, 요동에서 다 발견되고 있습니다. 피파형 동검이 발전해서 세형 동검이 되는 것이고 세형 동검이 요소, 요동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저 지역이 고조선의 영토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학계는 이게 세형 동검을 가지고도 역사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내에서만 그 세형 동검이 발견돼서 조선식 동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사 왜곡 아닙니까, 이게?